강남 최고급 웨딩홀.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여자가 평생의 반려자와 맹세를 나누려던 그 순간 상처투성이 개 한 마리가 나타나 그녀의 발걸음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던 그 신부가 개의 눈을 마주친 순간 무언가를 떠올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도대체 이 개는 누구이며 왜 결혼식을 막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신부가 잃어버렸다던 그 기억 속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마리의 개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내 몸을 감쌌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면서도 왠지 낯선 기분이 들었어요. 지은아, 정말 예쁘다. 민호가 뒤에서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고마워요.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민호는 내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긴장하지 마.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야. 그래요. 행복해야 맞아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25년의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요? 지은 씨,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며 물었어요. 기억요? 어릴 때 꿈꿨던 결혼식 모습 같은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없거든요. 정확히는 1년 전 이후의 기억만 있어요. 1년 전 의료사고로 머리를 다쳤다고 했어요. 그때 민호가 저를 구해줬대요. 병원비도 재활비도 모두 그가 부담했어요. 그때 널 못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민호는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고맙긴 하지만 왠지 무거웠어요. 자, 이제 나가볼까요? 웨딩 플래너가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웅장한 웨딩 마치가 들려왔어요. 심장이 빨라졌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결혼식장 문 앞에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하객들이 보였어요. 모두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가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턱시도가 잘 어울렸어요. 완벽한 신랑감이었어요. 준비되셨나요? 웨딩 플래너가 다시 물었어요. 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한 걸음씩 걸어갔어요. 민호의 미소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왜 이렇게 어색해 보일까요? 중앙 통로를 반쯤 걸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멍멍.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한 마리의 골든 리트리버가 식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털은 더럽혀져 있었고 오른쪽 앞다리를 살짝 절뚝거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 스쳤어요. 야, 별아. 이리 와. 어린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였어요. 개가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저 개를 누가 들여보낸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빨리 치워.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개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드레스 자락을 입에 물고 당겼어요. 어머, 위험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별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나왔어요. 개는 더욱 격하게 짖었어요. 마치 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듯이요. 그 순간 또 다른 기억이 스쳤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저,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개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던 기억. 지은아, 뭐 하는 거야? 민호가 재단에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별이를 계속 바라봤어요. 별이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 위험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지은 씨, 괜찮으세요? 웨딩 플래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별이가 더욱 세게 드레스를 당겼어요. 아니야. 지은아. 그 개한테 속으면 안 돼. 민호가 계단에서 뛰어내려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본 순간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별아, 저는 무릎을 꿇고 별이를 바라봤어요.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어요. 그 따뜻한 감촉에 눈물이 났어요. 누나, 별이가 누나를 지켜줄 거야.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더 어른스러운 남자 목소리였어요. 지우나? 그 이름도 저절로 나왔어요. 지은아, 정신 차려. 민호가 저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별이가 으르렁거리며 민호를 막았어요. 이개 같은 놈. 민호가 별이를 발로 차려고 했어요. 안 돼요. 저는 별이를 품에 안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결혼은 잘못되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어요. 별이는 저를 구하러 온 거예요. 진실을 알려주러 온 거예요. 지은아, 이상해졌구나. 역시 머리를 다쳐서. 아니에요. 저는 일어섰어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진정해. 우리 이야기하자. 민호가 다가왔어요. 하지만 별이가 계속 으르렁거렸어요. 별아, 어디로 가야 해? 별이는 출구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 드레스를 또 한 번 물고 당겼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찾아야겠다고요. 설령 그 진실이 아프더라도요. 저는 충동적으로 별이를 따라 식장을 뛰쳐나왔어요. 하객들의 놀란 외침이 뒤에서 들렸어요. 웨딩드레스가 바닥을 쓸며 바스락거렸어요. 지은아, 어디 가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별이는 저를 호텔 뒷문으로 안내했어요. 마치 길을 잘 아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앞장섰어요. 뒷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한 여자가 거기 서 있었어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어요. 그 눈을 본 순간 또 다른 기억이 스쳤어요. 수연 언니, 그 이름이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지은아, 정말 너구나.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물이 진짜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언니가 누구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나는 왜 별이를 알고 있는 거죠? 수연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민호의 손과는 다른 따뜻함이었어요. 넌 의사야. 지은아. 의사?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서울대병원 내과 전문의였어. 정말 훌륭한 의사였다고. 그럼 제가 한지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지은이야. 그리고 별이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별이는 내 동생 지훈이가 키우던 개야. 동생?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동생이 있었다고요? 있었어. 지훈이는 수연이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훈이는 1년 전에 죽었어. 한민호 때문에.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의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빨리 가자. 수연이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우리는 수연의 낡은 차에 올라탔어요. 별이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앉아 쟤를 지켜봤어요. 차가 출발하자 민호의 부하들이 뛰어나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언니, 제가 정말 의사였나요? 그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의사였는데. 수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환자들이 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특히 아이들이. 그때 앞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한 노인이 도로에 쓰러져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노인에게 달려갔어요. 무릎을 꿇고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을 잡았어요. 불규칙했어요. 호흡도 거칠어졌어요. 심근경색 증상이에요. 제 입에서 정확한 진단이 나왔어요. 스스로도 놀랐어요. 119에 신고하고
니트로글리세린이 필요해요.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별이가 어디선가 가방을 물고 와서 제 앞에 놓았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청진기가 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청진기를 든 순간 모든 것이 돌아왔어요. 환자들을 치료하던 기억들, 생명을 구하던 순간들, 의사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동생 지훈이와의 추억들. 누나, 의사가 되어줘서 고마워.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별이를 잘 부탁해. 눈물이 났어요. 노인의 상태가 안정되자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확신했어요. 저는 이지은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의사예요. 차 안으로 돌아왔을 때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기억났구나. 네, 조금씩요. 별이가 제 손을 핥았어요. 마치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지훈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건 안전한 곳에 가서 천천히 얘기해 줄게.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지나갔어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제 자신을 찾아서요. 수연의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여기가 언니 병원이에요.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여러 동물들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지훈이가 자주 별이를 데리고 왔던 곳이야. 수연이 차를 우려주며 말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지훈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진실이 무서웠지만 알고 싶었어요. 지훈이는 민호제약에서 일했어. 수연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신약 개발 연구원이었지. 정말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였어. 별이가 제 발밑에 누워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의 임상시험 조작을 발견한 거야. 임상시험 조작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린이용 감기약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왔는데도 그걸 숨기려 했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이가 발견한 자료를 보면 아이들이 간 손상을 입을 수 있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지훈이가 그걸 막으려고 식약처에 신고하려다가 수연이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때 별이가 갑자기 일어나 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왜 그래? 별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대였어요. 그들이 왔어.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가요? 민호 사람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아니, 부서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어요. 이지은 씨, 회장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싫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난 한지은이 아니라 이지은이에요. 조용히 따라오시면 다치지 않을 겁니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별이가 앞으로 뛰어나가 그들을 향해 짖었어요. 멍멍, 멍멍, 이 개, 새끼. 한 남자가 별이를 발로 차려고 했어요. 별이. 수연이 별이를 안으려 했지만 남자들이 그녀를 밀쳤어요. 언니, 제 안에서 분노가 치솟았어요. 왜 이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조용히 하시고 따라와요. 남자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검찰입니다. 모두 손을 들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박태연 검사님. 수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의 부하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수사 중인 사건의 핵심 증인을 위협하는 겁니까? 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희는 그냥 증거인멸 방해와 협박죄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들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남자들은 결국 손을 들고 체포되었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태연이 다가와 물었어요. 네, 고마워요. 김수연 씨가 미리 연락해 주셨어요. 수연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아, 늦게 불러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안전해. 이제 모든 걸 기억하시나요? 태연이 물었어요. 네, 대부분요.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남긴 연구 자료도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어디에요? 우리 집 다락방에.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누나, 증거는 다락방에 숨겨뒀어. 절대 잊지 마. 그럼 내일 함께 가보죠. 태연이 말했어요. 별이가 제게 다가와 머리를 비볐어요. 고마워, 별아. 내가 없었다면.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제가 살던 집으로 향했어요. 1년 만에 보는 집이었어요. 하지만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기가 지훈이와 함께 살던 집이에요. 태연이 물었어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둘이 살았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먼지 냄새가 났지만 지훈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별이가 집 안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어요. 주인을 찾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요. 다락방은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계단을 올라가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다락방 문을 열었을 때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누나, 여기야. 진실은 여기 있어. 책장 뒤를 살펴봤어요. 느슨한 벽판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어요. 있어요. 손이 떨렸어요. 상자 안에는 USB와 여러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녹음기도 있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민호제약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태연이 자료들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지훈 씨가 목숨을 걸고 모은 거군요. 눈물이 났어요. 지훈아, 고마워. 누나가 늦었지만 이제 진실을 밝혀낼게.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 나타난 자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이용 감기약 임상시험 결과였어요. 간 손상, 신경계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걸 그대로 판매했다면 수많은 아이들이 위험에 빠졌을 거예요. 태연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 정도 부작용은 숨길 수 있어. 이미 투자받은 돈이 얼마인데.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회장님, 아이들에게 위험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지만 단호했어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전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럼 어쩔 건데? 폭로할 거야? 해야 한다면요. 그 다음은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녹음이 끝났어요. 제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이 녹음이 지훈이가 죽기 전 마지막 기록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태연이 말했어요. 이제 재판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한 달 후, 법정에 섰어요.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민호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잘 차려입었지만 얼굴은 초췌해 보였어요. 증인 이지은을 선서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어요. 피고 한민호는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해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약물을 판매하려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또한 이를 폭로하려던 연구원 이지훈을 살해했고 저의 기억 상실을 이용해 신분을 조작했습니다. 민호가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광기 어린 집착이 담겨 있었어요. 의학적 견해로 볼 때 이 약물이 시판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을까요? 검사가 물었어요.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간 손상을 입었을 거예요. 일부는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증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어요. 민호의 최종 진술 시간이 되었어요. 한지은, 아니, 이지은,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넌 내 것이었는데 왜 나를 배신하는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저는 당당히 대답했어요. 저는 이지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예요. 그리고 지훈이의 누나예요. 지훈이 그 자식이 모든 걸 망쳤어. 민호가 소리쳤어요. 너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 판사가 정숙하라고 했지만 민호는 계속 소리쳤어요. 나는 너를 사랑했어. 구해줬잖아.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확실했어요. 거짓과 조작으로 만든 관계는 사랑이 아니에요.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 한민호는 살인죄, 신분 조작죄, 임상시험 조작죄 등으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지훈아, 우리가 해냈어. 법정을 나서면서 별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꼬리를 흔들며 기뻐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고마워, 별아. 내가 없었다면 진실을 찾을 수 없었을 거야.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별이와 함께 지훈이의 묘소를 찾았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이 차가웠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지훈아, 누나가 늦었지?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별이는 묘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주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해냈어. 진실을 밝혀냈어.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어요. 지훈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누나, 고생했어.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별이가 제 손을 살짝 핥았어요. 따뜻했어요. 고마워, 별아. 내가 없었다면 난 영원히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야. 별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어 주었어요. 그날 밤, 수연의 집에서 별이가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별아, 괜찮아. 별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몸도 예전보다 차가웠어요. 수연 언니, 수연이 달려왔어요. 별이가 이상해요. 수연이 별이를 살펴봤어요. 수의사인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은아, 왜요? 별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별이가 많이 아파.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치료하면 되잖아요. 이미 너무 늦었어. 별이는 오래전부터 아팠던 것 같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안 돼요. 별이는 안 돼요. 별이가 약한 목소리로 한번 짖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별아, 아프지?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별이는 제 얼굴을 천천히 핥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별이는 이미 아프고 있었지만 저를 구하기 위해 견뎌왔던 거예요. 고마워, 별아. 정말 고마워. 별이가 제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모두 마쳤다는 듯이요. 별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수연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별이는 행복했을 거야. 마지막까지 널 지켜줄 수 있어서. 그날 밤은 길고 슬펐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수연과 함께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지은 선생님,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작은 강아지를 안고 온 아이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픈가요? 선생님, 우리 뽀삐가 밥을 안 먹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강아지를 살펴봤어요. 간단한 소화불량이었어요. 괜찮아요. 약 먹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정말요?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약속해요. 치료를 마친 후 저녁에는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의료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진실입니다. 환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연구에서 진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만약 진실을 말하는 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언젠가 더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지훈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동생이 그랬어요. 진실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지만 그 덕분에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훈아, 별아, 잘 지내고 있지? 그날 밤 꿈에서 별이를 만났어요. 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별아, 꿈 속에서 별이를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지은아, 넌 진짜 너를 찾았으니까. 별이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별아. 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었어. 그래, 맞아. 지훈이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누나는 이제 진짜 의사야. 생명을 구하고 진실을 지키는 의사.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마음이 따뜻했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견뎌야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별이가 보여준 건 바로 그런 사랑이었어요. 오늘도 병원에 가서 아픈 동물들을 치료할 거예요. 저녁에는 학생들에게 의료윤리를 가르칠 거예요. 지훈이의 뜻을 이어받아서요. 기억보다 강한 건 사랑이고 사랑보다 강한 건 진실이에요. 그리고 진실을 지켜주는 건 때로는 말 못하는 작은 존재의 충성심이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